자,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 당일의 풍경인데요. 이건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투표함의 40%가 투표 시작도 전에 이미 채워져 있었고요. 비밀 투표 원칙은 그냥 무시됐습니다. 사람들을 3인조, 5인조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서로가 누굴 찍는지 감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걸 막아야 할 야당 참관인들은요, 조직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쫓겨났고 그 빈자리는 여당 소속 폭력배들이 차지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혼란이 그냥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막판에 벌인 어떤 즉흥적인 발악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이전부터 설계된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3월 15일이라는 그날의 현상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은 사실 결과물일 뿐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이 3.15 부정선거는 그냥 선거 당일에 벌어진 폭력적인 해프닝 정도로만 알려졌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부정을 움직인 진짜 설계도는 수십 년 동안이나 역사의 먼지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스스로 작성하고 보관했던 내부 극비 문서들이 발견된 거죠. 말 그대로 범인이 스스로 범죄 계획을 전부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롭게 분석된 이 자유당 마산시당부의 내부 문서들이 바로 그 비밀 설계도였어요. 이 문서들을 들여다보면요, 부정선거라는 이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벽돌 하나하나 치밀하게 쌓아 올려졌는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 모든 계획을 총괄 지휘한 컨트롤 타워, 바로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구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유당 내의 비밀 조직, 그림자 조직이었던 거죠. 자, 이 문서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요, 단순히 표를 더 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대한 정치 기계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야망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전체 유권자가 1,10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500만 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자유당원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요, 거의 과학에 가까웠어요. 1단계, 일단 모든 유권자의 성향을 싹 다 조사합니다. 2단계, 자기 당원들은 충성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요. 그리고 3단계,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은 주변 친구나 친척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인맥과 관계를 이용해서 포섭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파고드는 무서운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정부기관, 학교, 은행, 기업,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공적, 사적 기관의 전 직원을 당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자유당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만들려는 완전한 침투 작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회 전체를 거대한 통제 기계로 엮은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사람들 머릿속, 즉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해지죠. 선전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기들 후보인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을 보필할 유일한 인물, 청렴하고 겸손한 인물 이렇게 띄워주고요. 반면에 야당은 어땠을까요? 내분으로 갈라진 콩가루 집안, 낡은 봉건시대 당파 싸움꾼, 심지어 친을 바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불신과 공포를 조장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무자비함이 드러납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는 국가적인 비극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비극을 정치적 이득을 취할 기회로 삼습니다. 슬픔을 이용해서 야당 내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공작이 아주 은밀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을 겸손이라는 아주 교묘한 가면 뒤에 완벽하게 숨겼어요. 이게 모든 당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공식 지침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해라. 비싼 차 타지 말고 호화로운 파티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라. 겉으로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유지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겸손이라는 가면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포섭하고 조종했습니다. 접대부, 공장 여직원, 다방 종업원, 심지어 고아원과 양로원에 계신 분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이분들이 그저 동원하기 쉬운 표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아주 노골적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은 뒤에서 협조할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이죠. 경찰과 공무원 조직이 비밀리에 자유당의 이런 불법 활동들을 돕는다는 걸 명시한 겁니다. 국가기관이 완전히 여당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은밀하고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3월 15일 마산의 거리에서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로 폭발하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1월에 비밀 조직이 만들어지고 2월에는 전국적으로 통제 계획이 착착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5일 이 모든 계획이 노골적인 부정선거라는 형태로 터져 나온 거죠. 결국 그날 저녁의 봉기는 절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달 넘게 쌓이고 쌓였던 이 거대한 기만에 대한 터질 것이 터져버린 필연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들이 과연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 그날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권력이란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